이제 한국도 지상감시 정찰기를 보유하고 개발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15년 10월 대한항공은 성남항공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에서 레이시온과 스타 도입 사업 협력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메모에는 조약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한 국가 간이 합의로 양해각서 체결 후 이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약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약칭은 이로서 의미상으로 양해각서 크게 다르지 않으나 당사국 간 합의 사항을 문서화하여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이에 대한 세부 조항과 이행 사항 등을 구체화시켜 계약을 맺음으로써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문서가 합의각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상감시 정찰기 사업인 아리스타 사업은 우리 군이 지상이동 표적 감시 및 조기 경보 체계를 위한 항공기를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합의각서 내용으로는 아리스타 사업 참여를 위해 대한항공과 레이시온 간 자체 설계 및 제조, 비행시험 분야 등의 상호 독점적으로 사업 및 기술 부분에서 협력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합의서 내용을 풀이하자면 단순히 지상감시 정찰기만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형 지상감시 정찰기에 대한 개발에 필요한 세부 데이터를 제한적이긴 하지만 한국이 습득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의미를 갖습니다. 또 양사는 협력을 통하여 우선 한국 스타 사업에 공동 참여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며 한국 및 해외 시장의 후속 군수 지원을 포함하여 한국군에 필요한 기타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군 관계자와 방산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연말 국방기술품질원의 한국형 조인트 스타즈 사업 선행 연구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외국 방산업체 자리에 총서인 아르과이가 배부를 한국형 조인트 스타즈 사업 관련해 3개 업체가 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 한국형 익스스타스 사업으로 진행되었던 이 사업은 당초 누스로 부르면 A8C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사체 생산이 2005년 이후 중단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새로운 후보들이 경합을 벌이게요. 현재 가장 유력한 것이 미국 레이시온사가 제안한 아이스하키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 한국형 조이스 스타즈 사업에서는 한국은 노스럽 그러면 기체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고 진행되었는데요. 사업 진행과 시공사의 협상 내용이 한국에게는 더욱 메리트가 있고 노스럽 그럼은 사이 향후 기체 유지 보수에 대한 문제로 스타킹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지상감시 정찰기는 공중 조기 경보기와 달리 지상감시 및 지휘 통제에 특화된 기체를 말하는데요. 현재 미국 보잉사의 E8C와 레이시온사의 아스터가 대표적인 기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국형 지상감시 정찰기의 사업은 북반구의 인공일본이 국방종기 계획에 반영되었으며 국내 개발이 아니라 해외에서의 우리군 요구에 맞게 개조 및 개발한 기종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한항공과 레이시온사가 공동 개발을 하기 때문에 한국도 지상감시 정찰기에 대한 기술을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또한 관련 예산도 최소 1조 원에서 최대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개수도 는 4배 많으면 8대까지 추진하고 있는데요. 목표는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2013년까지 2모기를 인도받는 것입니다. 처음 한국이 지상감시 정찰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자 3개 업체가 적극적인 마케팅을 벌였습니다. 보잉사는 차세대 해상 초계기로 잘 알려진 포세이돈의 에이스인 연안감시 레이더를 탑재한 형태를 제안했습니다. 분명하고 영국 공군의 아스터를 개발한 레이시온사는 아이스케이 한국 상황에 맞게로 설계하는 독점적인 기체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BA 시스템즈는 중형 비즈니스 제트기에 각종 전자전 장비를 탑재한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한국이 추진 중인 아리스타 K는 대형 비즈니스 제트기를 기반으로 뒤로 500km 능동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와 다중 스펙트럼 장거리 광학 장비가 장착된 기체를 제안했습니다. 이벌레이션과 아이스타 도입 사업을 위한 기술 협력 외모의 체결로 한국의 지상감시 정찰기 기종에
선택은 어느 정도 방향을 잡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상 감시 통제기는 무엇보다 지상 감시 레이더의 성능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향후 육군 야전군의 핵심이 될 지상작전사령부의 경우 군 조직 개편과 첨단 무기 도입으로 작전 반경이 2km로 대폭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작전 반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상감지 통제기의 레이더 탐지거리가 200km 이상은 돼야 한다는 것이 군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또한 한국형 지상감시 정찰기 사업과 함께 전자전기 사업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꼬리 제보 영상에서 한국이 전자전기 개발을 한다는 내용의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한국의 기술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정보 수집기도 없는데 한국이 무슨 전자전기 개발을 하냐며 쓴소리를 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또 가짜 뉴스라고 단정 지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 영상을 먼저 소개해드렸다면 시청자분들이 더욱 이해하시기 쉬웠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앞으로도 노력하고 정확한 소식만을 전해드리는 거리 축구가 되겠습니다. 또한 한국은 지난 10여 년 전부터 전자전기 사업을 조용히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국방기술품질원은 2018년 선행연구 공고를 냈고 본사와 G시스템즈가 관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본사는 현재 미 해군에서 운용 중인 18지 홀로 전자전기를 제안했고 뒤에 G시스템즈는 중형 비즈니스 제트기 기반의 전자전기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조이스 스타즈 사업과 함께 전자중위 사업의 가장 큰 관건은 미 정부의 수출 승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투트랙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검증받은 타국의 기체 도입과 한국의 자체 기술 개발 모두 진행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주사 업무도 성공하면 단기간에 전자장비와 지상감시 정찰기를 보유하는 것이고 둘 중 하나만이라도 성공한다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한국의 자체 기술 보유 또는 미국산 전자장비와 지상감시 정찰기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국방중기 계획에 따라 한국이 미국산 방산 무기 도입 금액이 17조 원어치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의 전망이 어둡지만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두 사람 모두 민감한 미국 장비들의 탑재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 도입 결정까지는 우리 정부가 수출 승인 문제를 어떻게 잘 풀어내느냐에 따라 사업의 향방이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한국의 지상감시 정찰기 도입 배경은 이렇습니다. 북한의 끊임없는 미사일 발사체 시험과 신종탄도미사일 개발로 인해서 한국 공군과 합참은 통합지상공중수집 및 전투관리, 지휘 통제 기능과 이동식 목표물 탐지에 대한 추적 분석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이동식 발사대에 대한 감시 추적을 위한 통합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는 재래식 탄두로 무장한 미사일로 한국 전역을 겨냥하고 사정권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감시 정찰기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면서 그중 가장 유력한 기종인 아스타K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타K는 즉각적인 지상이동 목표물을 추적하기 때문에 한국군의 킬체인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현재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은 기존의 공초보다 사거리가 길고 기동 배치 발사 준비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신속한 대응이 절실했습니다. 최근 북한은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물론 러시아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의 영향을 받은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을 개발하였고 연속으로 발사하는 시험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사전에 탐지 가능한 전략 자산이 필요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지상감시 정찰기였습니다. 그중 아리스타-K는 발사 전 공중 영역 확보에 사용되는 레이더 신호와 지미 상태 통신 신호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암호화된 준비 신호를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센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리스타는 이 새로운 조기경보통 제기2 글로벌 호크 페이8 초계기와 같은 한국군 시스템과 통신하고 데이터를 공유하는 상호용성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리스타-K의 주요 센서는 합성개구 레이더로 군상부 전준호 이미지 확보와 지상이동 목표 지표, GMTI 모드를 제공하는 에이스 레이더로 구성됩니다.
또한 적외선 센서의 이화과 신호지능 시리즈 같은 첨단 장비가 장착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리스타-K는 한국군의 다른 정보 감시나 정찰 임무, 자연재해, 해양 감시의 임무도 가능합니다. 또한 북한의 핵 저장소와 미사일 테러 이동 감시, 지상군의 이동 감시를 할 수 있으며 북한 특수작전 활동이나 적잠수함이 항구에 있는지, 또 지상지역 전투 부대의 위치 확인 등 핵심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타-K의 가장 큰 장점은 북한군의 차량 이동을 즉각적으로 탐지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탱크, 장갑차 이동하는 텔 등이 포함됩니다. 아스타-K는 지상 10km 이상의 고도에서 운영합니다. 지상감시 정찰기가 중요시되는 이유는 감시 및 정찰 요소로서 적이 공격무기로 발사하기 전에 식별 추적함으로써 사전에 적이 움직임을 저지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반면 지상감시 정찰기는 개발에도 많은 요소가 작용되기 때문에 단순히 탐지 센서만 좋다고 개발할 수 없습니다. 표적 탐지 시 지상이동 대상을 추적하는 것을 재미있지. 그런데 무기 타격 트래킹 또는 트래킹이라고 하는데요. 비행시 높은 고도와 빠른 속도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지상에서의 이동 목표를 각종 탐지 센서가 계산한 속보와 실제 속보에서 발생하는 도플러 분석을 식별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즉 쉽게 풀이하자면 한국은 현재 이런 기술들을 첨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이 부족합니다. 또한 이두 기술들을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이동 물체에 대한 정확한 탐지가 가능한 현재 아이스타에는 자동 표정 인식 알고리즘으로 500프로세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아이스-K는 글로벌 호크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지상감시 정찰기를 운영한 목적은 분명합니다. 북한의 모든 도발을 사전에 차단하고 응징하겠다는 것이고, 또한 한국의 미사일 공격 무기 체계도 2014년 안에는 모두 구축될 예정입니다. 한편 2016년 이후에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인 FX 플랫폼을 통해서 한국형 전자전기 도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방중기 계획이 마무리되는 2014년에 한국은 지사력이 어느 정도의 위치까지 올라가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이야기거리를 얘기하는 거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